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하루 1책, 매일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니, 설득하는, 공부하는, 강의하는 강사가 왜 매일 책을 읽는 거야? 하시겠는데요. 이 설득하려면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요. 이것도 인문학이거든요. 인간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저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설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를 알면 이야기하기가 편합니다. 또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사람을 연구하는 게 인문학이잖아요. 그러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또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상대방이 아 하면 어 하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 하는데도 아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내면, 맥락 이런 것들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 경험을 직접 경험도 있지만 간접 경험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 독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드리잖아요. 아니, 책 안 사고 김효석 박사가 읽어주는 것만 들으면 되겠네?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책을 사서 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지, 제 이야기만 들어서는 책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 맥락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거든요. 지금 소개하는 이거는 제 나름대로 해석한 거지, 제 거지, 여러분 게 아니잖아요. 내 거화 시키려면 내가 책을 읽고 내가 해석해야 돼요. 저처럼. 저는 이게 하루 일독을 왜 하게 됐냐면, 그동안에 책을 읽고 메모하고 이렇게 꽂아놓으면 자꾸 잊어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 들어서는 이제 스캔을 해요. 제가 읽어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이렇게 찍어요. 스캔을 해서 그걸 가지고 수시로 봐요. 또 그걸 가지고 강의안도 만들고요. 그걸 가지고 또 녹음을 해서 제가 또 들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 듣기 너무 아까운 거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튜브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니까 어떻게 보답해 드릴까? 일석이조죠. 그래서 녹음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사설이 길었네요. 오늘 소개할 책은요, 칭찬책입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설득할 때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예요. 상대방을 칭찬하는 거. 그런데 칭찬법을 제대로 못 배우셔서 너무 어이없는 칭찬을 많이 하세요. 잘못하면 압으로 보일 수 있는 역효과가 나는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강의 중에 많이 고쳐드리는데, 저랑 너무 비슷하고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이런 게 있었네 라는 컨텐츠가 있어서 기꺼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책을 봤습니다. 루이스 B. 스미스라는 분이 지었고요. 김주영 님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장소와 상황에 맞게 칭찬을 활용해서 신뢰받는 인간관계를 쌓고 상대방의 행동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성공시킨 칭찬 한마디, 성공을 위한 칭찬 한마디, 제가 책 보면서 메모한 거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칭찬하는 법 요령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타고난 걸 칭찬을 많이 해요. 키가 크다, 예쁘다, 잘생겼다, 똑똑하다, 뭐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그것보다 그 사람의 업적을 칭찬하는 거예요. 노력해서 얻어진 거요. 이런 걸 칭찬해야 돼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을 칭찬해야 주위에서 공감을 하고요. 또 칭찬하는 사람도 위신이 쓰고요. 칭찬받는 사람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고난을 이기고서 매일매일 연습한 것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군요. 아무도 깨지 못한 그 기록을 깨셨어요. 이거는 엄청난 노력이 있으셔야 가능한 거죠. 뭐 이런 식의 칭찬 좋죠. 또 업적을 칭찬하는 것과 함께 그 과정도 칭찬하는 거죠. 과정을 개선하려는 동기부여가 되고요. 작은 일로도 칭찬이 가능합니다. 또 결과와 관계없이 칭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메모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셨군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칭찬을 분류해보면 이래요. 자, 첫 번째, 상대방도 알고 남도 아는 영역. 예를 들면은 올리비아 하세는 예쁘다, 혹은 호날두는 축구를 잘한다, 이런 누구나 알고 있는 영역이죠. 대부분의 칭찬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칭찬은요, 정작 칭찬을 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어요. 많이 듣던 칭찬이라 당사자에게 식상하고 특별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만 알고 남은 모르는 영역. 그러니까 겉으로는 얌전해 보이는 사람에게 활화산같이 뜨거운 정열을 발견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숨어있는 매력을 발견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동양의 선비들은요, 자신을 알아주는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바쳤죠. 자신의 숨겨진 장점을 발견해 줄 때 상대방에게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또 122명의 여인들이 자신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해 준 이탈리아 지아코모 카사노바에게 열광하기도 했대요. 그리고 그 사람과 헤어졌을 때 너무너무 아쉬워하고요. 심지어는 다른 여자를 소개시켜줬대. 와우. 자, 이 영역의 칭찬이 진짜 좋은 거예요. 다른 남들은 모르는데 본인만 알고 있는 거를 탁 찾아가지고 칭찬해 주는 거죠. 이 관점, 이 관찰력이 있어야 돼요. 이걸 관심 칭찬이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칭찬해 준 거예요. 그걸 건드려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목이 없거나 무심해서 보지 못한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찾아서 칭찬하면 상대방의 호감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상대방은 모르는데 의외로 남들은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해줬을 때 내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나? 이런 부분이에요. 듣는 당사자가 인정하기에 시간이 좀 걸리는 영역이죠. 시간이 좀 지나야 효력을 발휘하지만 한 번 인정을 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좀 효과적이지 못해요. 네 번째, 상대방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칭찬이요. 본인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한마디로 지하 수십 킬로미터 아래에 캐내지 않은 원석과 같은 부분을 칭찬하는 건데요. 이 영역에서 좋은 칭찬을 발견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거. 두 번째, 본인만 알고 있고 남들은 모르는 그런 부분을 건드리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칭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칭찬하느냐. 저도 강의할 때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책에도 써있네요. 그 사람의 관심사를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의 관심사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소지품, 액세서리, 이게 관심사거든요. 백 또는 특이한 구두, 반지, 이런 게 관심사잖아요. 액세서리, 소지품. 여성들만 액세서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남성들도 요즘 액세서리 많이 하거든요. 커브스 버튼이라든가, 넥타이 핀이라든가, 반지, 시계가 좀 특이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칭찬하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목걸이가 참 예쁘네요. 어디서 사신 거예요? 야, 이거 알이 이렇게 살짝 빛나는 게, 은은히 빛나는 게, 과하지 않고 참 좋은데요? 눈이 높으시네요. 이런 거. 자, 이러면 대화하기가 쉽죠. 이럴 때 상대가 지닌 소지품을 칭찬의 소독으로 삼아서 화제를 올리는 게 상대방을 직접 언급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를 가져옵니다. 나아가서 소지품 중에서도 상대가 각별히 여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칭찬의 요령이죠. 선생님 라이터 디자인이 독특하신데? 이 만년필? 귀한 거네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번에는 이성을 칭찬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아직 결혼을 못 하셨거나 또 결혼하셨다 하더라도 이성한테 호감을 받아서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는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이성에게 호감받는 방법 중요하잖아요. 배워두면 좋습니다. 나쁜 데 쓰지 마시고요. 이성을 칭찬할 때는요, 신중해야 됩니다. 꾸며낸 말이라든가 공치사, 격에 맞지 않는 찬사, 이런 거는 허풍처럼 들려서 자칫 불쾌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때는 애매모호한 말로 칭찬하는 것이 심리학적으로 좋은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주어진 환경을,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심리학에서 응용되는 검사 중에서 로르샤흐 검사라는 게 있어요. 로르샤흐 검사. 이거는 데칼코마니 같은 잉크의 반점을 본 다음에 어떤 것으로 보이는지를 검사하는 심리 검사인데요. 이 검사에서도 심리의 이제 투영이라는 메커니즘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상황에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령 눈이 예쁜 것이 장점인 여자를 칭찬하는 겁니다. 눈이 매우 아름답군요. 자, 요거요. 평소에 본인이 눈이 예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당연한 얘기지 하고 코웃음 칠 수 있고요. 날 뭐 이렇게 나한테 아부하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열등감을 갖고 있으면 날 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모 칭찬은 좀 애매한 거예요. 이런 거 어떨까요? 참 당신은 참 무드가 있는 분이시네요. 참 분위기가 있으세요. 무드? 이건 좀 애매하죠. 근데 요게 괜찮아요. 무드라는 말을 이제 받아들일 때 매력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뭔가 아름답다라는 형용사로도 쓸 수도 있고 괜찮잖아요. 비유법도 그래요. 당신은 마를린 몰로 같습니다. 이건 놀리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칭찬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치 멋진 멜로 영화 주인공 같아요. 멜로 영화 주인공으로 하면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네요. 써먹어 봐야겠어요. 애매모호하게, 이성은 애매모호하게 칭찬을 해야 된다. 또 상사를 어떻게 대하면 좋으냐, 이 부분은 너무 공감돼서 153페이지인데요. 메모를 좀 했습니다. 첫째가 보고 연락 상담이고, 두 번째도 보고 연락 상담이고, 세 번째는 칭찬이다. 맞는 것 같아요. 보고하고 연락하고 상담하고, 보고하고 연락하고 상담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칭찬하고. 그럼 상사에게는 왜 칭찬이 필요할까요? 결국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좀처럼 칭찬받을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칭찬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칭찬에 능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칭찬을 잘하려면 조급하면 안 돼요. 그러면 티가 나요. 조급하면.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상대방의 언행, 모습, 태도, 학문, 성격, 일하는 능력, 업적 이런 것을 살피려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 내가 여유, 힘을 빼는 게 중요해요. 초조하거나 어떤 일로 신경이 날카로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210페이지에 아주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메모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한 할머니가 가구를 진열해 놓은 곳에 이제 흔들 의자에 올라가서 잠시 쉬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만 거예요. 그럴 때 판매사원이 그 할머니를 깨우지 않고요. 행인들이 지나가는 통로에다가 주무시는 중이니까 조용히 해주십시오 라는 팻말까지 써서 붙인 거예요. 그 할머니는 1시간 동안이나 꿀잠을 자고 기분 좋게 일어났는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할머니가 주무시는 동안에 그 흔들 의자가 6개나 판매됐다는 겁니다. 흔들 의자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주무시는 게 모델이 돼버린 거예요. 그 모습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또 이 가구 회사의 배려에 또 감동도 하고 호감을 느꼈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다가 가격표를 보고 그것도 아주 조용히 빠르게 할머니 깰까봐 주문을 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대단하네요. 이런 것도 배워야겠어요. 칭찬하려고 노력하는데 칭찬을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들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한 가지씩 스스로 칭찬. 한 가지씩 스스로 칭찬해본다. 그리고 칭찬하는 말을 자주 산다. 칭찬하는 말을 사용한다. 또 칭찬하는 말을 자주 보낸다. 칭찬하는 말을 자주 건다. 칭찬하는 자를 자주 보낸다. 첫 번째, 스스로 하는 거. 매일매일 자기에게 스스로 칭찬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또 칭찬의 말을 쓰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요즘 이제 톡을 보내는 거겠죠. 훈련을 좀 해야겠어요. 매일 하나씩 다른 사람 칭찬하기 이런 거. 매일 하나씩 나 칭찬하기. 이런 훈련을 물론 빼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해보는 거죠. 서양 속담에 바보도 칭찬해라. 그러면 쓸모있는 인간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보나 못만 사람도 칭찬으로 자극하고 격려해주면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야, 내가 칭찬하면 상대는 어떻게 생각할까? 내 칭찬에 상대방이 비웃지는 않을까? 상대방은 이미 저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내가 칭찬을 해봐야 소용이 있겠어? 이런 생각, 이런 경계심 없애야 됩니다. 마음은 제대로 쓰면 자신의 성이 될 수 있고요. 반면에 잘못 쓰면 감옥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기쁘게 해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미리부터 마음속으로 경계하는 자세는
버려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우선 나의 호의를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218페이지 칭찬 잘하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콩클린 박사가 말했습니다. 칭찬하는 말은 마음 깊은 곳을 뒤흔듭니다. 마음을 풍요롭게 하며 기쁨을 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뒤흔드는 칭찬도 말을 엮어서 말을 통해서 해야만 되는 거죠. 칭찬은요. 무엇을 말할 것인가 또는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라는 내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잖아요.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칭찬하는 말 뒤에는 칭찬하는 표정이 있어야 돼요. 또 그 안에는 진짜 칭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도 사람, 너도 사람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자, 칭찬할 때 요령이 이렇습니다. 219페이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해야 한다. 칭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된다. 자연스럽고 활기차게 말해야 된다. 상대방에게 시선을 떼지 말아야 한다. 멋진 제스처를 활용한다. 속어나 비어는 사용하지 않고 품위 있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 칭찬과 어울리는 적절한 유머를 사용한다. 상대방과의 거리는 40cm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자, 40cm면 두 뼘이네, 두 뼘.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가깝게 칭찬하라는 거네요. 또 기승전결을 사용한다. 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칭찬은 바보도 천재를 만든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골랐던 건 저랑 코드가 너무 맞았고 제가 몰랐던 부분도 알게 했고요. 그래서 골랐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를 쓴 것 같아요. 조금 재수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아내를 칭찬하는 효과적인 방법. 아내를 칭찬해야 되는 이유는요. 생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존하시려면 노후에 나이 먹어서 쫓겨나지 않으시려면 살아남으시려면 칭찬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저는 뭐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로 뭐 그런 면도 있긴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우면서도 먼 사람 그리고 원수지간이 아내잖아요. 남편이잖아요. 왜냐하면 기대가 크기 때문에 실망도 큰 거예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고요. 이런 아내를, 남편을 칭찬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이 남성을 칭찬하기는 쉬운데 남자분들이 참 그 디테일이 약하거든요. 저도 물론 약하지만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 연습은 저도 강의할 때 늘 얘기하는 게 비즈니스에서 칭찬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부부 간에 그리고 자녀를 칭찬하는 걸로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딱 여기 그게 있어요. 아내 칭찬하는 방법, 자녀 칭찬하는 방법에 상당히 많은 양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음식 솜씨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일들까지 칭찬하는 버릇을, 이건 버릇이에요, 버릇. 습관화 시켜야 돼요. 몸에 익혀야 됩니다. 칭찬은 일종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에게 칭찬을 선물해 보세요. 모 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아내를 기쁘게 했던 남편의 말 한마디를 조사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성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담아 들을 만하죠. 5위. 드라마를 함께 보다가 여주인공을 보면서 아유 당신이 더 예뻐. 당신이 더 예쁜데 요거 제가 무지하게 자주 쓰는 겁니다. 저는 뭐 수시로 써요. 이거는 드라마 보다가 아유 제가 뭐가 예뻐. 당신이 더 예뻐. 이게 진심 어리는 겁니다. 전 진심입니다. 예. 4위.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3위입니다. 정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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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위입니다. 2위. 고마워보다 더 좋은 2위. 고생했어 여보. 고생했어. 고생했어.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 특히 이제 명절 다음날 고생했어 여보. 요 말 아주 좋잖아요. 그죠? 저도 잘 쓰는 말입니다. 이게 다 제가 쓰는 말이네요. 1위 뭘까요? 1위 1위는 사랑입니다. 사랑해. 요거 잘 못하죠 남자분들이.
이게 일이래요. 뭐 해야 되잖아. 수시로 해야 됩니다. 이건 수시로. 아,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수시로. 칭찬거리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통 아내들의 소박한 꿈은요, 영화처럼 거창하고 화려하게 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남편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행복한 가정에 살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새겨 들으세요. 당신이 최고야. 정말 고마워. 고생했어 여보. 그리고 사랑해. 자, 이번엔 남편에 대한 칭찬입니다. 어떤 부부들의 모임에서 부부 금실의 모의학으로 10가지 실천 사항을 제시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칭찬과 격려의 말을 입버릇처럼 하라였습니다. 특히 남자들한테는요. 당신 말이 옳아요. 당신 생각이 옳아. 아유, 옷차림 잘 어울려요. 당신하고 있으니까 참 좋아요. 멋쟁이야. 아, 요 말에 아주 녹습니다. 저도 녹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칭찬의 말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특히 부부지간에는요. 아내가 남편한테 해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뿌듯한데 특히 남자들이 더합니다.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는요. 자동차를 발명하겠다는 큰 야심을 품고 발명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그는 오랫동안 자동차 발명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되는 실패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남은 집마저 팔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아내 클라라 포드는요. 남편의 손을 붙들고 말합니다. 다시 해보세요. 언제까지라도 함께 하겠어요. 이 자동차가 이래서 나왔군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격려가 시리에 빠질 뻔했던 남편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러한 부인도 세계적인 위인인 거죠. 그래서 미국 디트로이트시의 포드 기념관에는 포드와 그의 아내 사진이 걸려 있고요. 그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포드는 꿈꾸는 자이고 그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 방송 들으시면서 만에야 믿지 그 인간을 내가 어떻게 믿어 그 화상을 그러시죠. 그러시더라도 어쩌겠어요. 믿어야지. 믿어주세요. 맡겨주세요. 법륜스님 저 강의 되게 좋아해요. 저는 뭐 천주교 신자지만 법륜스님의 강의를 봐도요. 남편이 뭐 술 먹고 뭐 이렇게 하고 할 때 그냥 믿어주라 그래요. 술 더 먹게 하고 그런 말씀이 믿어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믿어주라. 잔소리 한다고 듣지 않거든요. 나이 먹어가지고. 아내는 남편을 칭찬해줘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아니 10번이라도 남편을 칭찬해줘야 됩니다. 난 당신과 결혼해서 참 행복해요. 당신 역시 최고야. 이웃집 남자와 비교해도 당신이 멋져요. 당신과 결혼을 참 잘했어요. 제가 그저께 읽어드린 책이죠. 예, 이순희 작가, 장사의 신, 이순희 박사의 도전하는 삶. 이 책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남편 칭찬 얘기를 못했는데 여기서 해드리겠구나. 그저께 제가 그 장사의 신 이순희 박사의 도전하는 삶 모르시면 앞에 거 보세요. 제가 이틀 전에 올린 게 있는데 여기 남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재미있는 게 제목이 이 책의 100페이지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누구예요? 남편이죠. 예, 남편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한때는 사랑했는데 뭐 이런 단어도 막 있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워낙 사람이 좋아서 세상에 부도를 2번이나 냈대요. 한 번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완전히 뭐 길거리에 나앉게 되니까 이순희 님이 식당 그 설거지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셔터를 올릴 때 이제 남편이 도와주잖아요. 일명 셔터맨. 그렇게 꼴보기 싫더래요. 그 모습이. 그리고 초라해 보기도 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야. 맨날 이렇게 남편하고 싸운 거예요. 시장에서. 근데 이건 아니야 생각이 든 거예요. 매일같이 싸우고 미워할 거면 뭐하러 남편 손잡고 동대문 시장까지 왔는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매사가 싫고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것을 남편 탓으로 돌렸어요. 견디다 못한 남편이 말합니다. 내가 나가줄게. 깊은 산 중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을게. 그 말에 더 화가 났대요. 이렇게 벌려놓고 나오지 어쩌라고.
왼수, 저런 왼수가 또 있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왼수 덩어리를 나한테 보내셨을까? 하느님 내 약속하지 나는 어쩌라고?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죠. 그런데 마음을 바꾸셨대요. 완전히 180도로 바꿨습니다. 당신이 옆에만 있어줘도 마음이 편하고 든든해서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야, 이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하겠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말을 바꿨대요. 말을 바꿨어요. 자, 사랑하다가 원수가 되지만 다시 사랑으로 변할 수 있다. 이 책을 보면 실제로 제가 이순희 작가님을 개인 지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진짜로 그래요. 남편한테 그렇게 잘해요.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이순희 씨는요, 커피를 타줄 때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커피를 탈 때 손잡이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대요. 겨울에 춥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딱 잡았을 때, 손잡이 딱 잡았을 때 따끈하면 기분 좋잖아요. 여보 내 사랑해요 이렇게 항상 준대요. 어우 닭살. 그랬더니 그렇게 일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이 잘 풀리고 남편도 더 잘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밖에서 공부하러 다닌다고 돌아다니고 막 박사한다고 그랬을 때도 남편이 말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박사학위 받을 때, 석사 먹었을 때 남편 것까지 다 빌려가지고 같이 남편에게도 석사 한번 씌우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이게 주문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괴로우시더라도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칭찬이 자녀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231페이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칭찬으로 하는 교육은요, 자녀의 자립심과 적극성을 키워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를 칭찬으로 가르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자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노트에 적어봅니다. 그리고 그 항목들에 잘한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도 함께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는요, 우선 자녀에게 잘할 기회를 많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자녀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고요. 자, 기회를 준다는 얘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또 실패할 수도 있는 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전혀 실패가 없는 일을 해서는 칭찬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실패 확률이 적은 아주 쉬운 거, 작은 일부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성취욕을 느낄 수 있게요. 그러니까 칭찬을 위한 전제 조건은 작은 일이라도 성공적으로 실천하게 하고요. 그걸 실천하게 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물론 실패했더라도 노력했다고 말해줄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쉬운 가지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까지 능숙하게 해봤던 것들과는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너무나 당연시했던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기특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당연히 칭찬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겠죠. 칭찬으로 자녀를 교육시킬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어떤 일을 자기 스스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가급적 작게 세우고 그것을 해냈을 때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칭찬했을 때 잘했어, 최고야, 멋져 이런 게 아니라 뭘 잘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아졌는지, 성공했는지, 실천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음식도 많이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잖아요. 칭찬도 많이 들어본 자녀들이 칭찬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칭찬의 위대함이란 건요,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의 효과가 전달되는 것을 말해요.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는 동료들을 칭찬할 줄 알고 이웃들을 칭찬할 줄 알게 되죠. 칭찬의 효과를 주변에 전달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칭찬을 되게 많이 받고 자랐네요. 제가 막내였는데 형 누나들은 그냥 밖으로 많이 돌았어요. 집안일 돌보지 않고. 그때 어머니 옆을 지켰던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버님 밥 차려드리고, 아버님 누워 계셨거든요, 아파서. 어머니는 일했고, 그럴 때 집안 살림하고 설거지하고, 그럴 때 어머니는 꼭 칭찬해 주셨어요. 너밖에 없다, 네가 있어 참 고맙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주변에 친척들도 제 칭찬을 좀 많이 했어. 아유 참 장하다, 대견하다. 그 얘기 듣고 싶어서 더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저도 칭찬을 잘해요. 아내 칭찬, 또 아들한테 칭찬 잘합니다. 자녀를 칭찬하기 전에 먼저 전제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일 수 있어요. 결과 칭찬보다는 과정 칭찬을 해야 된다.
이 얘기 참 쉬운데 우린 사실 결과 칭찬이 쉽거든요. 공부 잘했어? 몇 점 맞았어? 1등 했어? 뭐 몇 등 했어? 이런 거 쉽죠. 이렇게 되면 정당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잔꾀를 부리거나 뭐 컨닝을 하거나 편법을 쓰는 경우가 생겨요. 결과만 칭찬을 하니까. 과정 칭찬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칭찬이 또 반드시 득만 되는 게 아닌 게요. 이렇게 결과만 자꾸 칭찬하게 되면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결과가 안 좋을 때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는, 왜 내가 칭찬을 해주는지 과정 칭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자녀를 칭찬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는 입으로 하는 칭찬이고요. 하나는 몸으로 하는 칭찬입니다. 첫 번째 입으로 하는 칭찬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잘했다, 잘했다 라고 짧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꼭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이나 느낌으로 잘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녀에게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시원하고 명확한 방법일 겁니다. 세계 최고 부자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립자인 빌 게이츠는요, 어려서부터 게임을 즐겼는데 그의 부모, 특히 그의 외할머니는 빌 게이츠가 게임에서 이길 때마다 아주 잘했어 라고 칭찬을 했대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어려서부터 지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서 모든 일에서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지적하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태도는요, 자녀를 대할 때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직장 생활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사로부터 질책 받아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신이 맡은 일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을 때, 또 실수를 했을 때 꾸중을 듣죠. 그 결과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 노력을 하지만 정작 우리가 매일 해낸 일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한 일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한 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간에 그저 수고했어라고 말만 듣지 진심 어린 말로 잘했어라고 말은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평소에 늘 하던 일도 잘했어, 잘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좀 필요하겠네요. 두 번째, 몸으로 칭찬하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칭찬 못지않게 중요해요. 때로는 한 번의 몸짓이 1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하게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몸짓 가운데서 자녀들이 좋아할 만한 것 같은 몸짓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까요? 부모의 따뜻한 품은 자녀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연료가 됩니다. 원자력 발전의 기초 원리와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은요, 어렸을 때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적도 나빠서 선생님들부터 손바닥에 매를 맞고 집에 오는 일이 많았대요. 그의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야단치기는커녕 오히려 매를 맞아서 퉁퉁 부은 손바닥에 입을 맞추고서 뽀뽀를 하면서 격려를 해줬대요. 얘야, 너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훌륭한 소질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포옹이나 뽀뽀 등 어떤 몸짓이라도 그것이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시이며 칭찬의 증거가 될 때 자녀들은 더욱 용기를 내게 되고 성공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자, 부모가 기대하는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자녀들에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주고 그 가운데 최종적인 선택을 자녀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 결과에 대해서 자녀와 부모가 다시 생각해보고 평가한 다음에 다른 방법을 쓸지 여부도 결정할 수 있고요. 또 그 자리에서 즉시 칭찬해야 된다. 즉시,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자녀를 칭찬할 때 지켜야 할 3원칙. 첫째,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더욱 많이 칭찬한다. 시켜서 한 일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했을 때 더 많이 오버해서 칭찬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상을 주는 겁니다. 아니 뭐 이렇게 매번 상을 주면 나중에 버릇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 상 말고요. 작은 거예요. 그냥 작은 거. 사소한 거. 비싼 장난감이나 좋은 음식점에서 맛있는 거 사주는 건 아니고요. 아주 작은 거. 뭐 스티커라든가 또는 칩이라든가 칭찬 노트에 막 붙여준다든가
벽에다가 칭찬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칭찬을 하는 겁니다. 잘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했을 때, 많은 부모들은 자신이 정한 일을 자녀가 잘 따라주었을 때에는 칭찬을 잘해줍니다. 하지만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도 칭찬해 줘야 된다. 자, 요약을 한 거 좀 불러드릴게요. 어떤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의견을 밝히고 싶은 경우 당사자 앞에서 1대1로 할 것, 칭찬할 것이 있으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즉시 할 것, 무엇을 잘했는지 구체적으로 칭찬할 것, 상대방이 잘한 일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밝힐 것, 또한 그 일이 회사와 다른 직원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 밝힐 것, 당신은 잠시 침묵하고 상대에게 발언의 기회를 줄 것,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격려해 줄 것, 악수를 하거나 등을 두드려 줄 것. 자, 이런 것들 정리해 봤습니다. 자, 칭찬에 대한 책 소개해 드렸어요. 칭찬은 누구도 천재로 만든다고요? 예, 바보도 천재로 만든다. 사람을 설득할 때, 또 사람의 호감을 얻을 때 칭찬 잘해야 되잖아요. 이 책을 꼭 보셔서 여러분도 칭찬의 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 1책, 매일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잘하신 거고요. 보통 앞에 좀 듣다 마는데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내일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